어머니, 엄마가 오셨어요? 오시긴 뭘 와. 오실 자격이나 되나? 어머니, 제발. 아파트 한 채 못 해주는 주제. 어디서 감히. 장모님, 앞으로 이런 자리엔 나오지 마세요. 창피해서 못 봐주겠어요. 윤서가 짝. 이혼은 안 시킬 거니까 그만 비켜요. 장모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강남역 인근 율정 법률사무소 개업식장. 천장의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 아래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든 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로비 중앙에는 개업을 축하합니다라는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입구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다. 나는 입구 근처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단정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 30년 중학교 교단에 섰던 사람의 차림이었다.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딸 민정이 내 옆에서 초조한 얼굴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32, 결혼한 지 이제 3년째다. 엄마, 우리 그냥 갈까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위가 개업하는 날인데 장모가 오지 않으면 말이 되겠나? 그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때였다. 로비 안쪽에서 윤석이 걸어 나왔다. 35, 명문대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 딸이 가져온 남자치고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다. 아니, 처음부터 나는 그게 석연치 않았다. 윤석의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나왔다. 그의 어머니였다. 흰 정장에 진주 목걸이, 손에는 명품 핸드백.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엄마가 오셨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윤석의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오시긴 뭘 와. 오실 자격이나 되나?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하객 몇 명이 우리 쪽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참아야 했다. 딸을 위해서 30년 교단에서 배운 침착함으로. 어머니, 제발. 민정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윤석의 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다. 아파트 한 채 못 해주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순간 모든 소음이 멈췄다. 음악도 대화도 심지어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로비는 순식간에 무대가 되었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전시물이었다. 조롱의 대상.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쏟아졌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나를 훑었다. 평범한 블라우스, 낡은 가방, 구부정한 어깨. 변호사들의 개업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여자. 엄마.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눈가가 붉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딸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윤석이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그가 내 앞까지 걸어왔다. 냉소가 담긴 눈빛. 장모님. 그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비웃음이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엔 나오지 마세요. 창피해서 못 봐주겠어요. 윤석 씨. 내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손이 움직였다.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귀가 멍했다. 하객들의 탄성이 들렸다. 누군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민정이 비명을 질렀지만 윤석은 아내를 밀쳐냈다. 이혼은 안 시킬 거니까 그만 비켜요. 장모님.
그가 마지막 단어를 독처럼 뱉어냈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로비 안쪽으로 사라졌다. 윤석의 어머니가 민정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갔다. 딸은 뒤를 돌아보며 울었지만 나는 손을 뻗지 못했다. 로비에 나만 남았다. 왼쪽 볼을 천천히 문질렀다. 따갑고 뜨거웠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민정이 엄마래. 어쩐지 조명이 하얗게 빛났다. 내 발밑에 늘어진 그림자가 길고 왜곡되어 보였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라 매끄러웠고 내 낡은 구두만 그 위에서 어색하게 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출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속삭임. 30년 교단에서 단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모욕이었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왼쪽 볼이 더 따가웠다. 하늘은 흐렸고 거리는 시끄러웠다. 손을 핸드백에 넣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 그 안에는 30년간 써온 일기가 빼곡했다. 매일매일 차분하게 기록하는 습관. 아파트 한 채. 그게 어머니의 자격이란다. 나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서늘하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1층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금속 벽면에 우리 둘의 모습이 비쳤다. 나와 민정, 어머니와 딸. 민정은 울지 않았다. 그 대신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냈다. 작고 날렵한 골드 케이스. 뚜껑을 열고 거울을 보며 천천히 입술을 그었다. 붉은색이 입술 위에 번졌다. 한 번, 두 번. 정확하고 차분한 손놀림. 민정아. 내가 말을 꺼내려 할 때 민정이 립스틱을 다듬며 말했다. 엄마, 창피했지? 목소리는 담담했다. 울음기도 떨림도 없었다. 마치 날씨를 묻듯 무덤덤한 어조였다. 아니, 괜찮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30년 교단에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손찌검을 당해본 적 없는 내가 로비 한가운데서 수십 명의 시선 앞에서 사위에게 뺨을 맞았다. 민정은 립스틱을 핸드백에 넣고 거울을 바라봤다. 엘리베이터 안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눈가는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엄마가 아파트를 못 해줬잖아. 결혼할 때. 민정아, 그건. 윤석이네는 강남에 아파트 2채 갖고 있어. 시어머니는 내가 빈손으로 왔다고 첫날부터 말했어. 엄마가 교사 월급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서 뭐가 달라져요? 민정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무언가만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윙, 기계음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엄마, 이제 안 와도 돼요. 윤석이네 집안 행사에. 민정아, 그게 무슨. 괜찮아요. 나도 익숙해졌어요. 민정이 다시 거울을 봤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했다. 메이크업도 표정도 자세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말없이 엘리베이터 벽을 바라봤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왼쪽 볼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입가에는 피가 마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단정했던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고 단발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그 위로
엘리베이터 천장에 광고판이 보였다. LED 화면에 글씨가 흘렀다. 로펌 유넨 파트너스, 정의를 세웁니다. 정의. 나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되뇌었다. 정의. 로비에서 장모를 때린 남자가 세운다는 정의. 글씨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30년 교단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학생들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땡. 지하 2층이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민정이 먼저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다.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무감정한 소리. 나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나섰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광고판을 봤다. 로펌 유넨 파트너스, 정의를 세웁니다. 정의를 세운다. 나는 핸드백을 꽉 쥐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30년간 써온 일기장.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사건. 오늘의 기록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2025년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 율정 법률사무소 로비. 사위 윤석에게 뺨을 맞음. 하객약 50명 목격. 장모 모욕 발언 다수. 차분하게, 정확하게. 민정이 주차장 저편에서 차 문을 열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정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녀를 따라 걸었다. 주차장은 어두웠고 형광등은 깜빡거렸다. 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왼쪽 볼이 여전히 따가웠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서늘하고 차갑게. 사흘이 지났다. 왼쪽 볼의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로비의 조명, 하객들의 시선, 그리고 윤석의 차가운 눈빛.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아라비카 원두, 중간 볶음. 윤석이 좋아한다고 민정이 말했던 것. 보온병에 담고 작은 쇼핑백에 넣었다. 쿠키도 몇 개 함께. 뭐 하세요? 거실에서 남편이 물었다. 은퇴한 지 3년째. 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사위한테 커피 좀 갖다 주려고. 그냥 놔둬. 바쁜 사람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거울 속의 내 모습은 평범한 60대 여자였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다. 사람들 사이에서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들고 서 있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노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율정 법률사무소는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였다. 고층 빌딩 15층.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로비가 보였다. 사흘 전 그날보다 조용했다.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20대 후반쯤 보였다.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화장.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윤석 변호사 좀 뵙고 싶은데요. 장모입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미묘한 변화였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30년 교단에서 학생들의 표정을 읽어온 눈이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요. 잠깐만 뵐까 해서요. 죄송합니다만 윤석 변호사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그녀의 말이 단단했다. 거절의 어조. 그럼 회의 끝나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커피 좀 갖고 왔어요. 나는 쇼핑백을 살짝 들어 보였다.
그녀는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늘은 일정이 빡빡하셔서요. 전화로 미리 약속 잡으시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회의가. 글쎄요. 두세 시간은. 그녀가 말을 흐릴 때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윤석이었다. 다크 그레이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 그 옆으로 두세 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걸어 나왔다. 모두 젊고 말끔한 차림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합의로 가는 게. 윤석이 동료에게 말하며 웃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다. 그가 나를 봤다. 웃음이 멈췄다. 1초, 2초. 짧지만 분명한 정지. 장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목소리는 공손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의도 가족도 없었다. 형식뿐인 호칭이었다. 커피 좀 갖고 왔어요. 바쁘신 건 아는데. 아, 감사합니다. 윤석이 가까이 다가왔다. 옆에 변호사들이 우리를 힐끗 쳐다봤다.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시선. 그날 일은. 윤석이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사과의 제스처. 하지만 눈은 차가웠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그런데 장모님, 오늘은 정말 바빠서요. 오후에 재판도 있고. 알아요. 그냥 커피만 드리려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비서한테 맡기면 될까요? 그가 리셉션의 여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일어나 쇼핑백을 받으러 왔다.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기계적인 미소였다. 나는 가방을 건넸다. 보온병 안에 커피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저는. 윤석이 시계를 봤다.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밥 한 번 먹어요. 그래요. 그가 동료들과 함께 복도로 사라졌다.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까와 똑같은 여유로운 웃음. 나는 로비에 홀로 남았다. 리셉션의 여자가 쇼핑백을 데스크 아래에 놓았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그냥 던지듯. 다른 용건 없으시면. 없어요. 나는 로비를 나섰다. 유리문이 닫히며 내 뒷모습이 반사되어 보였다.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평범한 여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관찰하는 눈. 빌딩을 나와 길을 걷다가 멈춰섰다.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낡은 가죽 표지, 빼곡한 글씨들. 펜을 꺼내 적었다. 2025년 11월 14일 오전 11시. 율정 법률사무소 방문. 비서 20대 후반 여성. 이름 미상 차가운 응대. 윤석 형식적 사과. 다음에 밥 한 번 먹어요라는 말 진심 없음. 동료 변호사 2명 목격. 커피는 리셉션 데스크 아래 방치. 차분하게 정확하게. 수첩을 닫고 핸드백에 넣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했다. 모든 것을. 밤 11시. 거실에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민정이었다. 단정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는 붉었다. 손에는 가방 하나. 그녀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민정아?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왔다. 민정은 물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저 컵을 쥐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나 이혼할 것 같아. 뭐? 못 살겠어. 이 사람이랑.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윤석이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에도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민정이 흐느꼈다. 엄마가 창피해서 못 살겠대요. 그날 로비에서 엄마가 온 게 가슴이 내려앉았다. 민정아, 엄마 잘못 아니야. 나도 알아요. 근데 윤석이는 그게 다 엄마 때문이래요. 엄마가 아파트도 못 해주고 품위도 없다고.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엄마, 그게 다가 아니야. 민정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거. 그녀가 USB를 내 손에 쥐어줬다. 플라스틱 표면이 차가웠다. 윤석이가 거래처한테 돈 받은 녹음이야. 뭐? 로펌에서 사건을 맡으면서 뒤로 돈을 받았어요. 의뢰인 몰래. 민정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체념과 분노가 깔려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윤석이 서재에 있었어요. 파일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았어요. 나는 USB를 쳐다봤다. 작고 가벼운 물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다. 들어봤어? 네.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들어봐요. 나는 서재로 갔다. 낡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다.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클릭했다. 재생되는 소리. 처음엔 잡음만 들렸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다. 윤 변호사님,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자신감 넘쳤다. 하지만 상대 측 변호사가 워낙. 그쪽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거 처리해드리면 입금은 계좌로 하시죠. 얼마면 됩니까? 3천이면 될 것 같은데요. 3천만 원요? 네. 깔끔하게 처리해드리죠. 녹음이 끝났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민정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이게 내가 결혼한 사람이냐?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0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정직과 양심을 가르쳤던 내가 그런 내 딸이 저런 사람과 살고 있었다. 엄마, 나 어떡해요? 민정이 울었다. 이혼해도 윤석이네 집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를 파산시킬 거예요. 변호사잖아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민정아, 나는 USB를 빼서 손에 쥐었다. 이거 복사본 있어? 네. 따로 저장해뒀어요. 좋아. 나는 민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붉고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있었다. 엄마가 처리할게. 엄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지내. 무슨 말이에요? 나는 USB를 서랍에 넣었다. 자물쇠를 채웠다. 윤석이가 엄마를 무시했지. 로비에서 때렸지. 내 남편이 아니라 범죄자로 만들어줄 거야. 엄마, 30년 교단에서 배운 게 있어. 잘못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민정이 나를 바라봤다. 두려움과 안도가 섞인 눈빛이었다.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엄마 믿어. 나는 민정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네.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재에 불을 껐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다.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USB가 든 서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증거. 단 하나의 증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나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2025년 11월 14일 밤 11시. 민정 방문. USB 증거 확보. 윤석의 금품 수수 녹음 파일. 3천만 원 언급. 거래 일시 2024년 10월 28일 추정. 복사본 확보 완료. 차분하게, 정확하게. 수첩을 덮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틀 후. 아침 8시. 나는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형 로펌 유넨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가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로펌 유넨파트너스 로비. 사흘 전 내가 커피를 들고 갔던 그곳.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다. 민정이 부엌에서 나왔다. 엄마, 이거. 그녀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율정 로펌 윤석 대표, 뇌물수수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엄마가 한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전 밤 USB 복사본을 언론사 3곳에 보냈어. 익명으로. 엄마, 앉아. 같이 보자. 민정이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함께 TV를 바라봤다. 화면이 바뀌었다. 로펌 유넨파트너스,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이었다. 긴 테이블 위에 마이크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앞으로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테이블 중앙에 윤석이 앉아 있었다. 다크 그레이 정장. 하지만 사흘 전의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졌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옆에 변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중년 남자, 긴장한 표정. 테이블 위에 작은 물건 하나가 놓였다. USB였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조명 아래 반짝였다. 그 작은 물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윤 변호사님, 해당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이 마이크를 당겼다. 손이 떨렸다. 마이크를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실입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그럼 뇌물수수 의혹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다른 변호사들도 연루되어 있습니까?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옆에 변호사가 마이크를 가져갔다. 의뢰인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 변호사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다. 로펌 대표 윤석, 뇌물수수 의혹 시인. 검찰 조사 예정. 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민정이 나를 바라봤다. 엄마, 윤석이는 이제 어떻게 돼요? 변호사 자격 박탈될 거야. 징역도 살겠지. 그럼 나는, 너는 이혼해. 깨끗하게.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윤석이 천천히 일어났다. 기자들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구부정한 자세. 사흘 전 로비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뢰인 여러분께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가족. 나는 그 단어에 작게 웃었다.
로비에서 나를 때린 남자가, 장모를 모욕한 남자가 이제 가족을 말한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윤석이 회견장을 나가려 할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윤 변호사님, 한 말씀만. 사과문을 발표하실 겁니까? 로펌은 폐업하십니까?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에스코트했다. 그가 회견장 문을 나서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화면에 잡혔다. 화면이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앵커가 말했다. 윤석 변호사는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나는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엄마. 민정이 나를 바라봤다. 후회 안 해요? 뭘? 윤석이 이렇게 되는 거. 나는 민정의 손을 잡았다. 후회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윤석이가 할 일이지. 그래도 민정아, 내 남편은 내 앞에서 내 엄마를 때렸어.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그게 사랑이냐? 민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의라는 게 뭔지 알아?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거야. 아무리 변호사여도, 아무리 로펌 대표여도.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엄마는 30년 동안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2025년 11월 16일 오전 10시. 윤석 기자회견. 뇌물수수 의혹 시인. 검찰 조사 예정. 로펌 폐업 가능성. 민정. 이혼 결심. 차분하게, 정확하게.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밤 10시. 택시에서 내려 빌딩을 올려다봤다. 율정 법률사무소가 있던 15층. 대부분의 창문은 어두웠지만 한 곳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로비로 들어갔다. 경비가 졸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차분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스카프, 손에는 핸드백 하나. 15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조용하고 규칙적인 소리. 사무실 문이 보였다. 윤앤 파트너스라고 적힌 금색 명판. 하지만 그 위에 폐업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도 의자도 화환들도 모두 치워졌다. 바닥에는 박스 몇 개만 놓여 있었다. 창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윤석이었다. 정장이 아니었다.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무너진 사람의 차림이었다. 그는 박스에 서류를 담고 있었다. 천천히 기계적으로. 윤석 씨. 내 목소리에 그가 돌아봤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창백하고 수척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턱에는 며칠간 안 깎은 수염이 자라 있었다. 장모님. 그가 박스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여기를. 문이 열려 있더라. 나는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텅 빈 공간. 일주일 전만 해도 화려했던 로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 치웠네. 네. 내일까지 비워야 해서요. 윤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사흘 전 기자회견 때의 그 목소리였다. 나는 그의 앞에 섰다. 내 뺨 기억하나? 윤석이 숨을 들이켰다. 고개를 숙였다. 기억합니다. 왜 그랬어? 그땐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으로 안 봤지.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아파트 한 채 못 해주는 장모. 창피한 존재. 무시해도 되는 사람.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나? 아닙니다. 윤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무릎 꿇은 사위, 로펌 대표였던 남자, 나를 때렸던 남자. 일어나. 장모님, 일어나라고. 윤석이 천천히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힘이 없었다. 민정이는 어떻게 할 거야? 윤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가가 붉어졌다. 민정이랑은 그가 눈물을 참았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아. 민정이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내가 직접 말해. 못 보겠어요. 얼굴을. 윤석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30대 중반 남자가 울고 있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에게 건넸다. 이거 봐. 뭡니까? 내 일기장이야. 30년간 써온 거. 윤석이 수첩을 펼쳤다. 빼곡한 글씨들. 날짜, 시간, 사건들. 여기 봐. 11월 11일. 그가 해당 페이지를 폈다. 2025년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 율정 법률사무소 로비. 사위 윤석에게 뺨을 맞음. 하객약 50명 목격. 장모 모욕 발언 다수. 윤석의 손이 떨렸다. 난 모든 걸 기록해. 학생들 앞에서 일어난 일도, 집에서 일어난 일도. 그래야 잊지 않거든. 장모님, 너도 잊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딸한테,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수첩을 도로 받았다. 핸드백에 넣었다. 이제 그만들 하자. 네. 복수도 미움도. 이제 그만. 윤석이 나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몸을 돌렸다. 출구를 향해 걸었다. 장모님, 윤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정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다. 뒤에서 사무실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나와 거리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올려다보니 15층 창문의 불빛이 꺼졌다. 빌딩 외벽의 네온 사인도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율정 법률사무소라는 글씨가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빌딩은 그냥 빌딩일 뿐이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2025년 11월 16일 밤 10시. 율정 로펌 방문. 윤석과 마지막 대면. 무릎 꿇고 사과. 이혼 약속 확인. 로펌 폐쇄 확인. 마지막 단어를 쓰고 수첩을 덮었다. 나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작지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30년 교단에서 배운 것이 있다. 잘못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리고 끝은 언제나 온다. 일주일 후 아침 9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민정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서류 봉투. 엄마, 들어와. 민정이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을 벗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차 마실래? 응.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따뜻한 차를 2잔 내왔다. 민정이 한 모금 마시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예요. 어제 제출했어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이는 변호사 통해서 처리했어요. 얼굴은 안 봤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위자료는 안 받기로 했어요.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재산 분할은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냥 다 정리하고 싶었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다. 후회 안 해? 아니요. 민정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민정아, 로비에서 엄마가 맞았을 때 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넌 잘했어. USB 가져온 것만으로도. 그래도 민정아, 이제 괜찮아? 민정이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왔다. 괜찮아요. 이제 그녀가 미소 지었다.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우리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 나 미술학원 그만뒀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그림 그리고 싶어요. 내 그림. 민정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다. 대학 때 전공이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다 포기했어요. 윤석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해서 이제 맘대로 해. 엄마도 같이 해요. 나 엄마 글 잘 쓰잖아요. 일기장 봤어요. 문장이 정말 좋더라. 나는 웃었다. 30년 교단에서 국어 가르친 게 헛되진 않았나 보네. 같이 뭔가 해요. 엄마 글, 내 그림.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이 가방을 들었다. 엄마, 나가자. 산책이라도. 어디로? 아무데나. 그냥 걷고 싶어요. 우리는 외출 준비를 했다. 나는 베이지색 코트를, 민정은 회색 패딩을 입었다. 핸드백과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겨울 아침이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 하늘은 푸르렀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천천히. 골목길을 지나 큰 도로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엄마, 버스 타고 어디 갈까? 좋아. 어디든. 우리는 정류장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민정이 내 손을 잡았다. 꼭 쥐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날 지켜줘서. 나는 딸의 손을 감싸 쥐었다. 당연한 거야. 멀리서 버스가 왔다. 노란색 차체가 햇살을 받아 빛났다. 버스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우리는 일어섰다. 민정이 먼저 올라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카드를 찍고 뒤쪽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 민정이 내 옆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다.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차창에 우리 둘의 얼굴이 비쳤다. 어머니와 딸. 60과 32. 두 여자.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우리 얼굴을 비췄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민정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어디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종점까지? 응. 끝까지 가보자. 버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신호등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다리를 건넜다. 나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2025년 11월 23일 오전 9시. 민정 이혼 완료. 새로운 시작. 버스 탑승. 종점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30년 교단에서 배운 것.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수첩을 덮었다. 민정이 여전히 내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고 평온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겨울이지만 따뜻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가고 있으니까. 한 달 후. 율정법률사무소 15층.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금색 명판 유넨파트너스는 떼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접착제 자국만 남아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먼지 냄새가 났다. 사람이 떠난 공간 특유의 쓸쓸하고 메마른 냄새.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리셉션 데스크도 소파도 화환들도 모두 사라졌다. 대리석 바닥만 차갑게 빛났다. 한 달 전 김정희가 뺨을 맞았던 바로 그 바닥.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윤석의 사무실이 나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사무실 안 책상도 의자도 책장도 모두 치워졌다. 벽에 걸려 있던 변호사 자격증 액자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페인트 색이 달랐다. 그 자리만 더 하얗게. 바닥을 보면 책상이 있던 자리가 보였다. 먼지가 덜 쌓인 사각형 흔적. 그 안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다. 명패였다. 작은 금속판. 변호사 윤석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다.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다. 누군가 던진 듯 아니면 떨어뜨린 듯. 창가로 가면 커튼이 반쯤 걷혀 있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차갑고 건조한 겨울바람. 커튼이 흔들렸다. 천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바닥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서류가 살짝 들썩였다.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구겨진 흔적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글씨가 보였다. 의뢰인 명단 2024년 10월. 그 아래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절반은 검은색 매직으로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 서류가 다시 바람에 날렸다. 한 바퀴 돌며 창가 쪽으로 미끄러졌다. 멈췄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책상 근처 바닥을 보면 또 다른 흔적이 있었다. 와인잔 자국이었다. 동그란 얼룩. 붉은 빛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누군가 와인을 마시다가 쏟았거나 잔을 던져 깨뜨렸거나. 개업식 날 윤석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장모의 뺨을 쳤다. 얼룩은 닦이지 않았다. 아니, 누구도 닦지 않았다. 사무실 한쪽 구석, 쓰레기통이 넘쳐 있었다. 찢어진 서류들, 구겨진 명함들, 부러진 펜들. 그 위에 검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압수수색 완료 서울중앙지검. 바람이 다시 불었다. 쓰레기통 안에 종이들이 바스락거렸다. 명함 한 장이 날아올랐다.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떨어졌다. 율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윤석.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모두 이제는 무용지물이었다. 벽시계가 보였다. 멈춰 있었다.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킨 채 개업식이 끝난 시간이었다. 김정희가 뺨을 맞고 로비를 나선 시간. 시계의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다. 배터리가 다한 듯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멈춘 듯. 하지만 공기 속에서는 소리가 들렸다. 또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규칙적이고 느린 박자.
화장실 쪽에서 들려왔다.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듯. 사무실은 조용했다. 사람도 목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없었다. 그저 바람 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만. 창밖을 보면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차갑고 반짝이는 세계. 그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이곳은 멈춰 있었다. 시간이 멈춘 공간. 바닥의 명패, 바람에 나는 서류, 와인잔 자국, 멈춘 시계. 모두 증거였다. 한 사람의 몰락을, 한 로펌의 종말을, 그리고 한 사건의 끝을 말해주는. 바람이 또 불었다. 커튼이 크게 흔들렸다. 창문이 덜컹거렸다. 서류가 다시 날았다.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멈췄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또 물 떨어지는 소리만 계속되었다. 바닥에 떨어진 명패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변호사 윤석이라는 글씨. 한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을, 한때는 권력의 상징이었을, 이제는 그냥 금속 조각일 뿐이었다. 문이 바람에 천천히 닫혔다. 낡은 경첩 소리가 울렸다. 사무실이 어두워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가늘게 바닥을 비쳤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떠다녔다. 천천히, 조용히. 시간은 흘렀다. 하루, 이틀, 한 달.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무실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이다. 새로운 간판이 걸리고, 새로운 책상이 들어오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저 여운만 남아 있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